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4세인 할머니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2년 전 가을 9월의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2배나 나온 거예요. 14만 9천 원이더라고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9월의 말이에요. 저는 그때 연립주택 반지하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빌라는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저처럼 반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고 1층엔 관리인 김 씨 부부가 2층과 3층엔 젊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에어컨도 별로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싶었죠.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밤 11시쯤 되면 지하실에서 초록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제 방 창문에서 보이거든요. 처음엔 보일러실에 새로 설치한 계량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것도 5시간씩이나 깜빡거리니까 이상했어요. 그리고 택배도 이상했어요. 자꾸 반송되어 오는 택배들이 우리 빌라 앞에 쌓여 있었어요. 주소는 맞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고 돌려보내는 택배들이었어요. 또 지하 보관실 앞을 지날 때마다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상한 냄새 같기도 하고요. 관리인 김 씨한테 물어봤어요. 김 씨, 지하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곧 점검 받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긴 했는데 왜 그런지 표정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 쿵, 쿵. 누군가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문득 남편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남편은 30년간 경찰 일을 했거든요. 순자야,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기록해둬야 해. 기록이 나중에 진실을 밝혀주거든. 그래서 그날부터 수첩에 적기 시작했어요. 9월 15일 밤 11시 마이너스 지하실 초록불 깜빡임. 9월 16일 새벽 2시 마이너스 쿵쿵 소리. 9월 17일 오후 3시 마이너스 반송 택배 3개.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걸 들었어요. 또 새벽에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김 씨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그리고 잠깐 후에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가족이 걱정할 텐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하실에 누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있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빌라는 원래 5가구가 살았거든요. 1층 김씨 부부, 2층 젊은 부부, 3층 대학생들, 옥탑방에 20대 여자분, 그리고 반지하에 저. 그런데 몇 달 사이에 2층, 3층 옥탑방이 모두 비어버렸어요. 다들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김 씨한테 물어보니까 각자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짐을 다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결국 남은 건 저와 김 씨 부부뿐이었어요. 그런데 전기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지하실 계량기를 확인해 봤어요. 숫자가 너무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전선이 굵어진다고 했거든요. 지하 보관실로 들어가는 전선을 봤더니 다른 곳보다 훨씬 굵더라고요. 김 씨 행동도 이상했어요. 매일 밤 10시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새벽 3시에 올라와요. 보일러 점검을 5시간씩이나 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 씨 부인도 달라졌어요. 원래는 말이 많은 분이었는데 요즘엔 저만 보면 피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오는 걸 봤어요. 뭘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할인 행사가 있어서 생필용품 좀 샀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지하실로 내려가더라고요. 생필용품을 지하실에 저장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통도 확인해 봤어요. 일회용 그릇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컵라면 용기, 도시락 용기, 음료수 캔. 두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리는 그 소리. 쿵, 쿵. 그리고 가끔 들리는 사람 목소리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무작정 확인하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바닥에 편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주소를 보니 우리 빌라였는데 받는 사람은 박미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 빌라에 박미영이라는 분은 없는데요. 편지가 좀 찢어져서 내용이 보였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왜 연락이 안 되니? 제발 한 번만 전화해라.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딸을 걱정하며 쓴 편지더라고요. 김 관리인한테 가져다 줬어요. 김 씨, 이 편지가 우리 빌라로 왔는데 박미영이라는 분 아세요? 그런데 김 씨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잘못 배달된 것 같네요. 제가 우체국에 반송할게요. 그러면서 편지를 급하게 가져갔어요. 그날부터 우편함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지난 한 달간 우리 빌라로 온 편지들을 보니 저와 김 씨 앞으로 온 것 말고도 다른 이름들로 온 편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박미영, 이수진, 김혜리. 모두 젊은 여자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가족들이 보낸 걱정하는 편지들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우리 빌라 주소로 편지를 받는 걸까요? 그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어요. 순자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단다. 특히 가까운 곳에서. 그때는 병으로 힘드셔서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확인해보되 혼자서 하지는 말아라. 맞아요. 혼자 하면 위험해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날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들렸어요. 쿵, 쿵, 쿵. 그리고 더 선명한 목소리.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갔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혹시 정말 누군가 그 지하실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신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사람 소리는 들렸어요. 제가 적어놓은 기록들을 보여드렸더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말 꼼꼼하게 관찰하셨네요. 이런 건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전기 점검이나 안전 점검 명목으로는 가능해요. 경찰서와 협력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에 동사무소 직원 2분과 경찰관 1분이 우리 빌라에 오셨어요. 김 관리인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 관리인님,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서 안전 점검을 나왔습니다. 지하 보관실 열쇠를 주세요. 김 씨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거기는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요. 안전상 확인해야 합니다.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열쇠를 내줬어요. 지하 보관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경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칸막이로 나뉜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각 방마다 이불과 베개가 있고 생활용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 3명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바로 말했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나요? 3사람 모두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경찰관이 김 씨를 바로 제지했어요. 그리고 119에 연락해서 3분을 병원으로 보냈어요. 김 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병원에서 그 세 분이 말한 내용을 들으니 정말 놀랐어요. 박미영 씨 23세, 이수진 씨 22세, 김혜리 씨 21세. 다들 집을 나온 상황에서 김 씨 부부한테 속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가 말하길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했대요. 집도 제공하고 월급도 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하실에 가둬놓고 인터넷으로 나쁜 일을 시켰다고 해요. 휴대폰도 빼앗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해서요.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매일 밤 천장을 두드렸는데 위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였다고요. 혜리 씨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무서웠다고 영영 나갈 수 없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더 일찍 알아챘으면 그 아이들이 덜 고생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씨 부부가 이런 일을 처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2층, 3층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간 이유도 알게 됐어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도망간 거였던 거예요. 김 씨 부부는 재판에서 각각 7년, 5년형을 받았어요. 세 분은 모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어요. 미영 씨는 부산 부모님께, 수진 씨는 서울 언니에게, 혜리 씨는 보호시설에서 도움을 받게 됐고요. 그분들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울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개월 후에 미영 씨가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주변을 살펴보고 서로 지켜주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미영 씨 아버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나쁜 일들이 몰래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할머니처럼 꼼꼼히 살펴보고 용기 내서 행동하는 분들이 더 있으면 미리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 같은 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가 대표를 해주세요. 제가요? 네. 할머니가 가장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를 구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안전한 동네 만들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리 동네 몇 분만 참여했어요. 하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 본 이상한 점들을 얘기했어요.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는 집, 밤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전기나 수도를 갑자기 많이 쓰는 곳,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나는 곳, 그리고 경찰서, 동사무소와 연락해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어요.
6개월 만에 우리 모임은 100명이 넘게 됐어요. 실제로 몇 건의 나쁜 일을 미리 막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를 속이려는 사기꾼들, 전화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감금 사건도요.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작은 일밖에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1년이 지나니까 우리 모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단체가 됐어요. 저는 전체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됐어요. 74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전에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님,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전기요금 고지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관심이 세 분의 생명을 구한 셈이죠.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미영 씨는 지금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우리 모임을 도와주고 있어요. 수진 씨는 부산에서 간호사가 됐고 혜리 씨는 상담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웃들이 우리 빌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모두 좋은 분들이고 서로 관심을 갖고 살펴주는 사이가 됐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빌라 사람들이 모여서 차 한 잔 마시며 안부를 나눠요.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도 서로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는 집이 있나요? 며칠째 편지나 광고지가 그대로 있다면, 특히 가족이 보낸 편지가 계속 쌓인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전기나 수도를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한 집은 없나요? 계량기 숫자를 가끔 확인해 보세요. 셋째,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은 없나요? 특히 새벽 시간에 활동하는 곳은 주의해서 봐야 해요. 넷째, 한 집에서 쓰기엔 너무 많은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사오는 경우도 의심해 볼 만해요. 다섯째, 창문을 신문지로 가리거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극도로 막는 집도 이상해요. 이런 점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두세요. 저처럼 수첩에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급한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도움 요청하는 목소리 같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웃과 대화하고 관심을 갖고 서로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들과 인사하고 계량기도 확인하고 우편물도 살펴보고요. 하지만 이제는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2년 전 그 무서웠던 지하실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창고가 됐어요. 아이들 장난감도 있고 우리 모임 자료도 보관되어 있어요. 어두웠던 공간이 밝은 공간으로 바뀐 거죠.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제가 잘했죠?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나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의 집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동네에서는 모든 게 평범한가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좋은 일도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좋은 일의 시작이 되어 주세요. 저도 앞으로 계속 주변을 살펴보고 이웃들과 함께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